자, 이제 화면 보이시죠? 제가 저번에 이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오래 앉으면 생기는 의자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병이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는 하루에 6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책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는 앉아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왜? 많이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대사질환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근관절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그렇다고 앉아있는 시간을 마냥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바르게 앉아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6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지내는 시간을 보게 되면 이제 7시간 30분 정도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시간 30분.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봐도 제일 적게 이야기한 곳이 이제 7시간 30분. 많은 곳은 한 9시간 정도까지 앉아서 있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옆에서 이제 연령대별로 앉아 있는 시간을 보게 되면 20대에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죠. 8시간 42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의 9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10대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없지만 10대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뭐 수능을 위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의자 앞에 앉아 있죠. 이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근육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근육적으로. 제일 많이 눌리고 있는군요. 앉아 있을 때 엉덩이 근육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어,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서 여기 의학 칼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엉덩이 부위에 힘주는 방법을 기억 못하게 되는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해당 근육을 잘 수축 이완, 움직임을 만들어 수축 이완을 하면서 해당 근육을 잘 써줘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만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을 하거나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엉덩이 기억상실증, 그럼 내가 엉덩이 기억상실증인가 아닌가, 혹시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트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들었을 때 엉덩이 부분이 단단하게 힘이 들어오면은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엉덩이를 만졌는데 난 좀 말랑말랑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앉아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엉덩이에 힘주는 방법을 기억 못하는 증상이니까 앉은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는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앉은 상태에서 한번 엉덩이 힘 한번 줘보시겠어요? 엉덩이 힘을 주게 되면 여기 이제 꼬리뼈라고 이제 엉덩이 골반뼈라고 생각하면은 엉덩이 힘을 딱 근육을 주게 되면 살짝 이렇게 내 몸이 뜨이는 느낌이 나면서 관략근 쪽으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이 나시면은 괜찮고, 나 엉덩이 힘 들어가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 엉덩이 힘 주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해부학적으로는 엉덩이 근육은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뭐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이루어져서 엉덩이 근육을 이루고 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름에서 알다시피 크고 중간, 작고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대, 중, 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기능을 보면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뒤로 당기고 고정시키는 역할 그리고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벌리고 보행 시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 걸을 때 계속 골반을 안정화,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골반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로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모델 워킹 같은 경우 이런 모델 워킹 이런 모델 워킹 이런 모델분들이 실제로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걸으시진 않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요즘 뭐 걷는 운동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번 걸을 때 자세히 앞에 분들이 걷는 거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걷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골반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엉덩이 근육의 역할은 골반을 안정화시켜서 움직임이 원래 걸을 때 약간씩 움직임이 나긴 하는데 그 움직임을 좀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 보면은 엉덩이 근육이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대둔근 같은 경우에 다리를 뒤로 당기고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우리 걸을 때 어때요? 앞뒤로 보폭을 크게 걸어주게 되면은 내 몸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다리는 뒤를 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둔근이라는 엉덩이 근육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다시 보폭이 너무 짧으신 분들도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걷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보폭이 짧아지든 보폭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든 아무튼 보폭은 늘리는 게 좋다. 다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이 떨리게 되고 보폭이 좁아지고 하는 걸음걸이의 변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은 외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걸으시는 분들 그리고 발이 끌리고 보폭이 좁아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제가 왜 계속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엉덩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자,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650여 개의 근육 중에서 40%의 근육이 엉덩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를 잇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몸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허리와 연결되어 척추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골반과 대퇴, 허리를 동시에 잡아줘서 척추를 세우는 역할, 그리고 몸의 모든 동작,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 걷는 과정,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자세히 알아보게 될 건데, 우리 몸 650여 개의 근육 중 40%의 근육이 엉덩이 근육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체 전체로 따지면은 뭐 반 이상, 뭐 60%, 70%의 근육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엉덩이 부분에만 40%의 근육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됐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비만이 되기가 쉽겠죠. 근육량이 높아야지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높은데. 일단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비만이 되기가 쉽고, 비만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이제 만성질환, 성인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당뇨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서 하는 역할은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엉덩이 근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 내 포도당이 수치가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게 되겠죠. 이게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당뇨병. 또한 우리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이제 써주면서 근육의 수축 이완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열 발생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근육의 움직임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앉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부족하게 되면은 체온이 낮아져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충분하게 연소되지 않아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 적절한 근육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만성 질환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 허리와 연결되어 척추를 받쳐주는 역할. 우리는 엉덩이 근육이 크고 강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위에 나무가 바로 서겠죠.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약해진다라고 하면 우리 골반 위에 허리뼈가 있는 구조에서 허리뼈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보통 허리가 뒤쪽으로 많이 빠지죠. 그러면서 점점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글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 척추를 세우는 역할도 엉덩이 근육에서 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이제 시골에 계신 이제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들, 그리고 허리를 세우시는 분들, 엉덩이 근육을 평가를 해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허리를 세울 때 허리 근육만 쓸 것 같지만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세우는 역할에서 엉덩이 근육이 많이 쓰게 되고 척추를 받쳐주는 역할에서도 엉덩이 근육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척추를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엉덩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뭐 회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운동 뭐 하세요? 물어보면은 걷는 운동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걷는 과정에서도 발바닥으로 충격이 쿵쿵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걸 충격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이 쓰여야 돼요.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다 보면 그러한 충격이 엉덩이 부분에서 한번 걸러질 수가 없고 허리 쪽으로 충격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걷는 운동을 계속 하는데 나는 운동을 하는데 계속 아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엉덩이를 못 쓰고 엉덩이가 받아야 할 부하가 허리까지 가서 허리에 부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 척추가 휘고 요통도 오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중둔근, 소둔근의 역할을 말씀드렸었는데 골반, 중둔근과 소둔근 그 부분들이 약해지면은 골반의 균형, 좌우 밸런스가 많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모델 같은 경우에 모델 걸음도 보여드렸었는데 엉덩이 좌우로 실룩실룩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좌우의 움직임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몸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런 식으로 왼쪽의 사진과 같이 골반이 일자, 노란색 선과 같이 일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죠. 한쪽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골반이 틀어지는 게 생기게 되고
골반만 이렇게 되면 틀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 위에 허리도 당연히 틀어지게 될 거고, 밑으로 가면 다리도 틀어지게 될 거고. 이 부분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넘어지시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엉덩이 근육에서 하게 되는데, 넘어지게 되면 낙상으로 인한 노인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다치게 되세요. 사망률로 이제 따지게 되면 뭐 사망률 뭐 암이나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이제 질병으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골절로 인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골절은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골절로 인해서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넘어져서 뭐 바로 돌아가신다 이게 아니라 밑에서 보게 되면 노년층의 고관절 골절은 1년 이내 12에서 20%가 사망하고 생존한 경우 보행 시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약 24%, 보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20%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관절의 골절이 1년 이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고관절은 이제 골절되기가 좀 쉬운 부분이거든요. 낙상하면은 거의 어디 골절되셨어요 하면 뭐 고관절 아니면 이제 갈비뼈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계속 누워서 있다 보니까 근육량 다 빠지고, 근육량 다 빠지다 보니까 뼈는 다 붙었는데 움직이는 기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망률과도 연관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그만큼 낙상, 넘어지는 걸 막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엉덩이 근육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일했던 곳은 바로 앞이 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한 40년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병원에 오셨었는데, 몇 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왜 안 오셨냐라고 여쭤보면은, 뭐,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지인분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골절,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한테도 넘어지는 건 낙상에 대한 걸 막을 수 있게 운동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셨거든요. 아무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넘어짐에 대한 것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프로에서는 이제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엉덩이 근육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육이 없는 분과 있는 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근육이 없는 분들은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내가 엉덩이 근육이 좋나 안 좋나 아까 앞에서는 제가 걷는 걸음으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엎드려서 다리를 들어서 엉덩이를 만져보는 걸로도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를 들고 버티는 거예요. 왼쪽의 모습과 같이 한쪽 다리는 지지한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90도 정도 든 상태에서 버티면 되는데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제가 오른쪽 사진은 상체를 뒤로 많이 누운 상태에서 일부러 했는데 이렇게 누워서 찍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급적이면 일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왼쪽 발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 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했는데 매트리스 위에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맨발로 바닥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점에서는 잘 따라하고 계시네요. 한번 내가 왼발 몇 초 버티는지 오른발 몇 초 버티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평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내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도 평가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엉덩이 근육,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 발로 밸런스, 균형 잡는 운동을 병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평가 다 해보셨죠? 해보셨을 때, 한 연구에서 말하기로는, 한 발석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널의 제목이 10초간 한발서기 성공이 중장년층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0초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뉘는데, 빨간색 선으로 한발서기에 성공한 참가자의 사망률은 4.6%였던 데 반해 실패한 사람의 사망률은 17.5%로 절대 사망 위험이 약 3.8배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10초간 좀 못 버텼어. 그러면은 나는 난 위험한 거니까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시면 더 좋겠고, 10초 이상 하셨다, 10초 이상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구진은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근력과 달리 균형감은 보통 60세까지는 유지되는 편이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급격하게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 상실과 근골격 건강이 노인의 노쇠함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밸런스, 이런 균형 운동을 통해서 내 건강을 많이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엉덩이 운동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 운동.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면 되는데, 이렇게 드는 과정에서 허리가 너무 아치가 많이 꺾이게 하지 마시고, 복부에 긴장감을 주는 상태로 발 뒤꿈치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을 주면서 관략근, 엉덩이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제일 많이 시켰는데, 많이 시켰던 이유는 하는 방법이 일단 제일 간단하고 몸이 틀어질 가능성이 제일 적어요. 우리 하체 운동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스쿼트, 런지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혼자서 하기에 몸이 좀 틀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해보셨던 혼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브릿지 운동 하시면 도움되고, 브릿지 운동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응용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 스탠다드 다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난 두 발로 하는 게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 다리만 굽히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90도 든 상태에서 하게 되면 두 발이 하는 역할을 한 발이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두 발로 했던 방법이 난 좀 약하다 하셨던 분들은 한 발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방법과 다르게 다리를 조금 멀리 놨어요. 엉덩이 부분에서 조금 멀리 놨는데,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몸쪽으로 당겼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게 되면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허벅지 뒤쪽까지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두 발로 엉덩이를 드는 운동, 난 이 방법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한 발로 드는 운동. 그 다음에 난 허벅지 뒤쪽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발 뒤꿈치를 조금 멀리 가져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응용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브릿지, 엉덩이 운동하는데 브릿지를 가장 많이 소개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누워서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좀 있죠. 앉아서 운동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살짝 일어나려고만 하시면 돼요. 우리 학창 시절에 벌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투명 의자 많이 해보셨죠? 그런 식으로 그냥 들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허벅지 앞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허벅지 앞쪽 못지않게 버티려고 하면 엉덩이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져요. 이런 식으로 들고 버티는 시간은 이제 내 몸에 맞춰서 난 3초만 버틸 수 있다. 그럼 3초 버티시면 되고, 난 좀 더 버틸 수 있겠네. 그럼 5초, 10초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초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초 아니면은 그냥 바로 앉으셔도 되시고 이런 식으로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 그 다음에는 다리 벌리는 운동. 이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그냥 쭉 옆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 대고 있는 이 엉덩이 옆쪽, 골반 옆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쭉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오고 할 때 당연히 허리가 굽어지고 등이 굽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리 벌렸다가 모았다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옆에서 제가 하는 방법은 밴드를 이용해서 그냥 조금 더 압을 주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밴드로 다리를 묶어 놓으면 조금 더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앉은 상태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벌렸을 때, 아, 내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나는 조금 더 동적인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했던 스쿼트 같은 거 해주시면 되는데, 스쿼트도 처음부터 이제 자세를 다 잡고 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제 촬영상 의자를 갖다 놓고 했는데, 조금 높이가 있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뭐 주방에서는 뭐 싱크대 같은 거, 그 부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살짝 보조를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제가 처음에는 조금 깊이 앉았고, 지금 보면 엉덩이가 좀 많이 내려가고,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스쿼트 하는 운동도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앉다 보면은 무릎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 신체 능력에 맞게끔 엉덩이가 조금 덜 내려가면은 처음에 강도가 좀 낮게 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손을 앞에 놓는 이유는 손 놓고 하면은 체중 중심이 상체 같은 경우에 앞으로 너무 많이 굽어진다든지 너무 뒤로 많이 간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그냥 살짝 보조할 수 있게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 운동.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하시면 좋다라고 알려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엉덩이 부분이 이제 중심, 중간 부분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아, 엉덩이 운동 잘못해서 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물어보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좀 제품의 도움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중체, P88이라든지 C, HT111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입으신 상태에서 착용하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엉덩이 근육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앉아 있는 과정에서 계속 눌리고 지속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러한 제품으로 조금 골반을 더 강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골반 교정의 효과도 있으면서 엉덩이 근육이 조금 더 안 쓰는 것보다는 더 쓰게 되니까 엉덩이 라인 잡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엉덩이 라인 많이 선 다르신 분 같은 경우에서 제품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엉덩이 부분 많이 라인이 같아진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하게 뭐 물론 엉덩이 근육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골반이 옆으로 빠지게 돼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그런데 착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골반이 돌아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제품을 착용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착용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운동이 될 수 있는 효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영상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시게 준비를 하시는 이런 정성스러운 노력을 여러분들 좀 헤아려 주시고, 실제 오늘 뭐 사무실에 계시고 또 운전을 하고 계시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운동을 좀 따라 하시긴 힘드시겠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활동들을 반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또 이때 제가 잠깐 깨알 그 홍보를 하자면 우리 이 HT111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한 이 HT111 같은 경우는 이 중둔근을 활성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 아래로 깊이 있게 내려와 있습니다. 길이도 더 길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행을 할 때 사람들이 엉덩이 근육을 대부분 쓰지 않고 관절의 힘 또는 이 발의 힘으로만 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둔근과 전신의 힘을 이용해서 활성화시켜서 코어를 활용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또 오늘 귀하게 엉덩이 근육에 대한 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3377 우리 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시간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377 계속해서 우리 신규반 모집을 하고 있죠. 제가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12월 31일까지 33일을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내부의 얘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반응이 너무 좋고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데 12월 31일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일정 기간 동안까지는 좀 진행을 할까라는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3일을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광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슬리밍고 그룹에서 창업 설명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1일에는 이미 지나간 날짜고 15일도 제주에서 이미 진행을 성대하게 했었죠. 자,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강남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창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건데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내가 출첵에 참여하고 있는데 창업에 좀 관심이 있다. 정말 좋은 얘기 듣고 싶다. 또 우리 마스터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현장에 가시거나 하면. 만날 때마다 실물이 너무 훨씬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의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차도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좀 진정성 있는 시간, 집중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서울 경기 지역 강남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 22일 수요일에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보령에서 저희 카페드 슬리밍고 보령점에서 진행을 또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주인 28일에는 제주에서 지금 제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어게인으로 창업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달에는 창업 설명회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활용과 참여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66일 미쳐라 28일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언제나 설레임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에 힘들다, 일어나기 힘들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33출첵을 하시는 분들만은 빨리 28일차 만나고 싶다. 우리 마스터님도 만나고 싶고 저 엄태호도 한번 만나고 싶고 이런 설레임으로 시작하셨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제주, 광양, 다 봤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게 인연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좋은 감정으로 시작되는 우리들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혼자 계시더라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들 말과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나 누구누구, 나 엄태호는, 여러분들 각자 이름, 나 누구누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나 엄태호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나 엄태호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을 들었습니다. 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 전기의 아버지죠. 니콜라 테슬라가 그렇게 3과 6과 9라는 숫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369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을 알면 우주의 열쇠를 지는 거다라는 그런 명언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3번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는 건 처음에 말을 하는 여러분들 귀가 듣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뇌가 듣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듣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오늘 뇌와 무의식의 잠재의식 속에 심겨우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장애물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뭐 우여곡절이 없고 무슨 악당 캐릭터가 없고 사건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 그 영화 재밌을까요? 결코 재미없습니다. 너무나 단조로운 스토리죠. 주인공이 일어나고 그냥 성공했다. 끝. 누가 이걸 보겠습니까? 가는 중에 고난도 있고 뻔한 클리셰지만 악역도 등장하고 그죠? 이런 난관을 돌파하고 반전도 일어나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이 느껴지는 것이지. 뭐 이 스토리가 없는 굴곡 없는 것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는 뭐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자기 경영의 기본이에요. 나를 경영해야 되는데 나 안 될 거야 라고 출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하고 이런 성공 프로그래밍을 오늘 내 무의식에 새겨놓고 난 후에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죠. 18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고 자주 읊조리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님이 남긴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보이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붉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시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때 보여요. 사랑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알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익숙함에 동조했던 그때와 다르더라, 달라지더라.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고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며 자세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삶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운명의 변화.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꼭 우리 슬리밍고 일이 아니시더라도 각자 지금 337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슬리밍 것으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들 얼마든지 존중하고 성공하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오늘 한번 사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크기의 어떤 전심전력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하루 1%의 성장. 그 1%의 성장은 1년 365일 동안 37배의 복리 효과로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아야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실천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실천편들이에요. 1% 성장이 37배 연 성장으로 복리로 나에게 이득을 주고 성장시켜 준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이 정말 좋아서 미칠 것 같아야 돼요. 이 일이 내 삶을 바꿔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단조로운 일도 새롭게 보여지고, 매일매일 그 버티던 시간도 이제는 정말 하루에 일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몰입의 순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마치 마이클 조던이, 이 유명한 경기였는데, 마이클 조던의 그 플루게임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조던이 6번째 그 우승컵을 들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유타 재즈와의 경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1점을 뒤지고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마지막에 슛을 넣습니다. 근데 그 전 경기가요. 왜 플루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플루라는 게 이제 독감이거든요. 뭐 설에서는 독감 걸렸다, 배탈이 났었다, 뭐 다른 그 식중독 걸렸다, 말은 많습니다만은, 그 이제 많은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 경기를 플루 게임으로 기억합니다. 조던이 고열에 시달리고 몸이 경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승리하면서 역전으로 이끈 아주 유명한 경기이기도 한데,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조던이요, 한 5분 동안 10 몇 점을 뒤지고 있는데 5분을 50분처럼 사용합니다. 가끔 언급하는 그 상대성 이론,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조던이 느꼈던 거죠. 5분을 50분처럼 사용하니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경험한 5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5분은 라면이 있고 우리가 컵라면을 다 먹게 되는 시간이고, 이효리가 남자를 꼬실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이죠, 그건. 10분이군요. 이효리는 10분 만에, 라면은 5분 만에. 그죠? 우리가 또 인생의 진리를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도 있게 시간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단지 5분이었지만 조던에게는 그 5분이 50분 같아서 충분히 점수를 10 몇 점 뒤지고 있던 점수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하더라. 근데 왜 그렇게 됐지라고 보면 마이클 조던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몰입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몰입했는데? 그 일을 미치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연습을 해도 지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문장을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읊조리고, 그리고 나서 내 일을 다시 바라보자는. 그런데 그 일이 새롭게 보이지 않고 전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가 내 기분에 영향을 주고, 기분이 태도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그 태도가 내 일상과 내 삶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용서케 하고, 모든 것을 헤아리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 일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압박하는 어떤 문제, 장애물, 또 뜻하지 않는 어떤 용병 같은 그런 문제거리들이 내 일상을 침투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내가 오늘을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설계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다시 볼 수 있고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 다른 감정, 다른 자세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형성해야만 돼요. 성공하는 거, 성공으로 다가가는 그 목표 달성의 기술이 일상이 되고, 기본이 되고, 태도가 되고, 그리고 그게 루틴이 되고, 그게 패턴이 되며, 내 습관이 돼야 되고, 결국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내가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패턴이라는 건 환경 설정이죠. 내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기본 패턴. 여기에 규칙성이나 일관성이라고 하는 행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패턴을 설계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루틴을 어떻게 합니까? 3일, 3주, 3개월을 하게 되면 내 뇌과학에 의해서 내 무의식이 이걸 하게 되더라. 이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어떻게 되죠? 내가 매월, 매해마다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체계가 형성되는데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내 일상이 내 목표가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책의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야만 됩니다. 내가 그걸 성취해야만 되고 내가 그걸 과정으로 만들어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단기 싸움이 아니에요. 단기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이죠. 그래서 가장 성공과 이 경영에서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자기 경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경영에서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혼돈의 시대고 특별한 것이 별로 특이점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도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내리기 어려운, 그래서 리얼리티라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가상이죠. 이 두 가지의 경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냐,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상이냐, 이걸 우리가 지금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공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루틴과 습관화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봐야 돼요. 목적지를 봐야 돼요. 최종 목적지, 그게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해놓긴 했는데 왜? 자신감이 없더라.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시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실수, 실패 또는 성공, 성취, 이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범주 내에서는 했던 경험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낯선 일, 새로운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는 이 감정과 패배하는 이 감정이 서로 어떻게 되죠?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 줄다리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내 선택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 선택과 행동이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먼저 양산해야 되거든요. 현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혹은 방구석에서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실패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가상현실이란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허상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성공하는 허상이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허상을 내가 어떻게 되죠?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게 내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그거를 그대로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게 내 뭐가 되죠? 감정이 되고 내 태도가 되고 내 일상이 돼요. 그걸 내 프로그램이 받아들였다고. 그럼 나는 싫든 좋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2차 대전 때였나요? 베트남 전쟁 때였나요? 비슷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베트남 전쟁 때를 해볼게요. 베트남 전쟁에 포로로 가 있던 미군 병사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고문당하고 거기 갇혀 있는 거 말고는 자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때 뭘 했냐면 체스 두는 걸 했어요. 옆에 친구하고 체스가 없는데 그냥 체스 머릿속으로 체스를 그리는 상상을 했어요. 체스를 두는 상상을 한 거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병사는 감옥에서 체스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체스를 두겠어요? 그죠? 리얼리티, 현실에서는 체스를 두지 않았어요. 그죠? 체스 둘 수가 없지. 체스 말도 없고 체스 판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속으로 체스를 뒀어요.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체스를 뒀어요. 그러고 어느 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체스 챔피언이랑 경기를 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한 번도 실제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데 심리학자들, 연구진들이 이 음을 들려주고 이 음이 무슨 도다, 이 음이 레다, 미다 해서 계속 그 음을 흘러가게 했어요. 도레미, 도레미 하면서 음악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도 피아노 안 쳐본 사람인데 그 실험을 통해서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힘이에요. 즉 뇌는 리얼리티, 현실과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알고 나면 옳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나쁜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쁜 아이, 나쁜 사람. 내 삶을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건 누구 탓이다? 대통령 탓도 아니요. 나라 탓도 아니요. 경제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는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현실, 현실과 가상, 구분이 모호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뭘 믿을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기왕이면 믿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는 학습된다라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는 것도 학습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지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인다라는 겁니다. 몸에 배인다라는 것이 습관이죠. 잠재의식, 무의식이죠. 내가 지금 지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는지, 내 마인드셋, 사고방식이 지는 마인드셋인지 이기는 마인드셋인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를 보고 자꾸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시뮬레이션을 보고 자꾸 그게 진짜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통찰하고 생각하는 힘이 적더라. 나의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어졌더라. 어떤 사람은 공짜를 자꾸 학습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돈 버는 걸 학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쉽게 돈 벌고 공짜를 자꾸 좋아하고 빨리 돈 버는 어떤 그런 편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자꾸 편법이 되고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편한 쪽으로 가게 되고 내 인생 자체가 점점 한탕주의로 확률이 높아지죠.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과 고용이 악화될수록 사기가 급증합니다. 사기가 극성해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그리고 금융사기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옳은 학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학습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한 학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이번 주는 우리가 그 학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믿으실 겁니까? 리얼리티? 내 리얼리티는 지금 빚도 있고 어렵고 문제투성인데 No!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현실은 그게 현실이 리얼리티가 됩니다. 그건 시뮬레이션이에요. 지금 대출 회사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 오고 있고 채무자가 압박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지금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없거나 누가 없고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예,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나는 이걸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걸 리얼리티로 만드는 겁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리얼리티로 만드는 것이지 그 문제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부정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리얼리티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이 리얼리티가 돼야 되죠. 그건 우리의 프로그래밍에 달려있다. 오늘 나의 무의식과 내 프로그램과 내 말에 달려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말, 생각을 승리하는 프로그래밍으로 나는 오늘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으로 설정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지껏 학습했던 모든 것들과 여러분들과 비슷한 진동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에너지들과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